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쓰는 각종 어떤 철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컬럼밴드, 세퍼레이터, 폼타이,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컬럼밴드는 뭔가 하면은, 이때 컬럼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에다가 밴드를 채워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사각형의 기둥을 우리는 시공하고자 합니다. 이 주변에, 거푸집 주변에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이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기둥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부에서 조여주는 철물, 요게 칼럼 밴드이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그러면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푸집과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고정 볼트 또는 철물입니다. 그래서 거푸집 상호 간격을 유지해준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자, 요런 거푸집이 있으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이 거푸집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트. 이 너트를 가지고 이렇게 쫙 조아주면은 나중에 이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도 이 거푸집이 벌어지지도 않고 좁혀지지도 않고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일종의 세퍼레이터다. 이런 뜻이 되겠고, 폼타이도 세퍼레이터가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 하면은, 현장에 가시면 유로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폼은 이런 어떤 규격화된 거푸집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규격화된 거푸집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걸 단면으로 잘라보면은 여기 유로폼이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 여기도 유로폼이 이렇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유로폼이 들어가고, 여기도 유로폼이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어떤 철물을 설치하는데, 이 철물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생긴 어떤 핀을 딱 꽂아주면은, 자, 이 철물 때문에 이 거푸집이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도 않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를 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어떤 철물. 자, 요걸 우리는 폼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는 요 넥타이 있죠. 넥타이와 같이 생겼다 해서 폼타이다. 그래서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거푸집을 가로질러 고정 철물 또는 철선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자, 요게 폼타이다. 세퍼레이터는 보통 이렇게 봉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너트, 나사와 너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트를 이렇게 쪼아 주면은 딱 고정시켜 주는 그런 것들. 자,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거푸집을 설치를 할 때 철근을 넣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런 거푸집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지막 철근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 철근하고 이 거푸집 사이에 이 플라스틱 제품이 간격을 유지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자, 바닥인 경우에 이런 바닥에 철근을 이렇게 배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철근을 배치하면은 이 철근이 바닥에 대면 안 되는 게, 여기다가 모르타르 제품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스페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는 이 철근하고 이 거푸집 사이에서 요 피복 두께, 이 피복 두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마지막 철근에서 이 거푸집 사이의 이 간격을 우리는 피복 두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한다.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스페이스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제가 그려드린 이 그림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페이스는 뭡니까? 철근의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나머지 것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요거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를 쳐놓았는데 별표 100개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에 보시면은 요 화부에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렇게 철근을 받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바닥에 있으면은 여기 철근이 이렇게 배건된다면은 플라스틱 제품을 이렇게 받쳐 놓았죠. 또 모르타르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할 수도 있고 모르타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철근을 받치는 요것들, 그래서 하부 간격 요만큼 간격을 유지를 하죠. 요게 하나의 스페이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퍼레이터, 이거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이 세퍼레이터 보시면은 여기에 저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철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쪼아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퍼레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다 보시면은 요거는 벽체인데 사진이 잘 안 보시죠? 제가 별도로 사진을 제가 동영상 편집하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보시면은 이 벽체에 세퍼레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것들이 전부 다 세퍼레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같은 문제가 또 나오네요. 유사한 문제가. 자, 거푸집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기구는 뭐였죠? 세퍼레이터였죠. 세퍼레이터. 스페이스는 뭡니까?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거였고, 칼럼 밴드는 뭐였죠? 기둥을 이렇게 감아서 기둥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칼럼 밴드였고, 그 다음에 캠버는 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이런 벽체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벽체가 있는데, 이게 슬래브라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때 여기다가 거푸집을 이렇게 설치하죠. 거푸집을 설치를 하는데, 이 거푸집을 고아주는 철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동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발이, 영어로 하면 서포터. 이 서포터 하부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쉐기를 박아주는데, 이 쉐기를 우리는 캠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캠버. 자, 그러면 79번에 대한 답은 뭡니까? 세퍼레이터가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80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극한 강도 설계법 또는 강도 설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극한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감소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우선 팁을 보겠습니다. 강도 설계법에 의한 설계 방법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 강도는 강도 감소 계수에다가 부재 공층 강도를 곱하는데, 이것들이 계수 하중에 의한 소요 강도보다 크도록 설계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강도, 우측에 있는 건 전부 다 소요 강도입니다. 소요 모멘트, 소요 강도, 소요 전단력, 이런 뜻입니다. 이 소요 전단력은 여기서 공층 강도가 있습니다. 공층 모멘트, 공층 강도, 그 다음에 공층 전단력, 여기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곱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설계 강도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강도 감소 계수를 사용하는 이유, 요거 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사용하는 이유, 재료의 공층값과 실제 강도 사이의 차이로서 제작, 시공, 내력의 추정, 해석 모델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정계수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재에 대한 설계 계산의 불확실성. 자, 설계 계산의 불확실성. 자, 메모하겠습니다. 설계 계산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재료 강도 및 치수의 오차. 재료 강도, 그 다음에 치수 오차. 그 다음에 제작 시공 기술의 오차.
제작, 시공, 기술의 오차 등으로 발생하는 강도 저감 요인, 이것에 의해서 강도가 저감하는 요인, 요걸 고려해서 이 강도 저감 계수는 0.5에서 0.85, 0.5에서 0.85 정도로 하고, 하중의 불확실성은 부재 조건이 아니다. 이 하중의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설계할 때 그 구조물이 하중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불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용 하중의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이 작용 하중을 계산해서 설계 강도를 구할 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재료의 오차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강도 설계법 또는 강도 설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한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감소 계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아닌 것은 설계 및 시공 상황의 오차를 고려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설계 계산, 재료 강도, 치수, 제작 시공 기술, 시공 오차 고려한 거죠. 구조 재료의 강도 오차를 고려한 것이다. 재료의 어떤 강도 오차 고려했죠. 그 다음에 응력 계산 시의 오차를 고려한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설계 계산, 응력 계산이죠. 그리고 하중의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하중은, 우리가 어떤 구조를 설계할 때 그 하중은 딱 정확한 도면을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사실은.